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2021년 8월 7일 토요일에 치러지는 제36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28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24개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36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표준교재의 내용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시험 전까지 완벽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에 앞서 2021년 8월 7일 시험 당일 준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 당일 준비사항 1.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는 7월 8일 목요일부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응시번호, 시험장소, 응시 시간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이외에 신분증의 범위에는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등록증도 가능합니다. 필기도구 지참하시고 핸드폰을 꺼야 하기 때문에 시침 분침이 있는 손목 시계를 끼시고 계산이나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 시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 시작 후 감독관이 응시자 신원 확인시를 제외한 시험장 이용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시험 볼 때 갖고 가실 책가방 안에 여분의 마스크를 미리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 문진표는 시험 당일 기준으로 작성하시어 시험장 출입구 본부 요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은 시험 당일 감독관이 지급합니다. 2. 시험 시간 제36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변경사항 당초 오전 1회에 시행하는 시험을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응시표에 나온 응시 시간대가 오전인지 오후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개방 시간 시험 당일 시험장 입장은 오전은 8시 20분, 오후는 1시부터 가능합니다. 발열, 건강상태 체크 등 본부 직원 확인 없이 입장이 불가하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입실 시간 오전 시험 응시자는 오전 9시 30분까지, 오후 시험 응시자는 오후 2시까지 해당 시험실이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시험 시간은 오전 시험 응시자는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시험 응시자는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시험 시간은 총 90분입니다.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오니 시험 시작 전 화장실 이용을 완료하여 주시고 시험 시작 전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여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간은 총 90분으로 80문제를 90분 안에 풀고 답안카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문제풀이를 70분 안에 하시고 답안카드는 20분 안에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안카드 작성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안카드 작성 방법 답안카드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명란에는 응시자의 성명을 바르게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성명을 나 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나 합격. 성명란에 이름을 적으시고요. 응시번호 35250451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 5, 2, 5, 0, 4, 5, 1, 2.
응시번호란에는 이렇게 숫자로 기재하고 해당 란에 표기합니다. 3 밑에 3번 동그랗게 색칠하고 5 밑으로 와서 5 동그랗게 색칠하고 2 밑으로 와서 2 동그랗게 색칠하고 5 색칠하고 0 색칠하고 4 동그랗게 5 동그랗게 1 동그랗게 색칠하고 마지막 2 동그랗게 색칠합니다. 답란은 바르게 표기해야 합니다. 바르게 표기하지 않으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유형란에는 배부받은 문제지의 유형을 확인하고 표기합니다. 응시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배부받아야 합니다. 나 합격 학생은 응시번호 끝자리가 2번이지요? 그러면 짝수형 문제지를 배부받아야 합니다. 짝수형 문제지를 배부받고 문제 유형의 짝수형 동그랗게 색칠합니다.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1번의 정답이 3번이라면 3번에다가 동그랗게 색칠하고요. 2번 정답 4번. 4번에 동그랗게 색칠하고 3번 정답 2번. 2번에 동그랗게 색칠하고 이렇게 쭉 80문제까지 80번 문제 정답 5번이라고 그러면 5번에 동그랗게 색칠하고 이해하셨죠? 답안 카드는 훼손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답안 카드 하단이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칼로 긁거나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답안 카드는 반드시 시험시간 내에 작성을 완료합니다. 시험 종료 후에 작성 시 0점 처리되므로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감독관이 여러분 얼굴과 신분증 그리고 응시표 확인을 합니다. 얼굴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렸다 쓰시고요. 여러분 답안 카드에 감독관 사인을 받을 때까지 신분증과 응시표는 책상 위에 놓아두셔야 합니다. 감독관이 성명란에 사인을 합니다. 감독관 성명을 너 만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감독관 너 만점. 감독관이 성명란 사인 후 시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시험 준비 잘 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6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3탄 필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필기시험 3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8점인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이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이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몇 점 미만? 95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이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몇 점 미만? 75점 미만. 75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몇 점 미만? 60점 미만. 60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장기요양 5등급. 치매 대상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45점 이상, 몇 점 미만? 51점 미만, 51점 미만인 경우를 말하죠. 따라서 질문에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8점인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은 68점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에 속하지요. 3등급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장기요양 3등급. 2번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는 1. 방문요양. 방문요양이란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가정방문이죠.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는 게 아니죠. 1번 아니고요. 2. 방문 목욕이란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번도 아니죠. 3. 방문 간호란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3번도 아니죠. 1, 2, 3번은 모두 가정방문이죠.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4. 단기보호란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주야간 보호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4번과 5번은 모두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는 게 맞죠? 그렇다면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는 것은 5번 주야간 보호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주야간 보호.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청소하기. 청소하기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2번 항목이지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2번 항목. 2.
일상 업무 대행. 일상 업무 대행은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죠.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2번 항목입니다. 3. 세탁하기. 세탁하기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몇 번 항목? 3번입니다. 4. 식사도움. 식사도움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의 몇 번? 7번 항목. 따라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묻고 있죠. 정답은 4번 식사도움이고요. 5.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지원 서비스죠. 정서지원 서비스의 몇 번? 3번. 따라서 정답은 4번 식사도움. (4번) 다음 중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 개시 후에 확인한다. 후가 아니고 전이죠. 전에.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 개시 전에 확인한다. 2.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동의를 구한다. 시설장 아니죠?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보호자.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3.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한다. 가족은 아니죠?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4. 요양보호사는 오랫동안 변비로 대상자가 불편해하는 경우 관장을 할 수 있다. 아니죠? 관장을 하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관리, 투약, 경구약 및 외용약 제외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맞습니다.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정답은 5번. (5번) 요양보호사가 재가 대상자의 학대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하는 곳은 요양보호사가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1. 보건소 아니죠? 2.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니고요. 3. 중앙응급의료센터 아니죠? 4. 주민자치센터 아니고요. 5. 노인보호전문기관 맞죠? 정답은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 (6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성 감염질환에 해당하는 것은 직업성 감염질환이란 업무 중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 생물학적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공기를 통한 감염 질환으로 신체 여러 부분을 침범할 수 있으나 대부분 폐결핵으로 발병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독감이 있지요. 독감, 인플루엔자라고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세 번째, 노로바이러스 장염. 노로바이러스 장염. 감염력이 강하고 장염을 잘 일으키죠. 네 번째, 옴이 있습니다. 옴 진드기한 피부 감염증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피하 조직에 침입해 발생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습니다. 다섯 번째, 머린니가 있죠. 머린니는 두피 주위 머리카락을 잡고 살며 암컷은 3개월간 숙주에 살면서 300개의 석회를 생산해냅니다. 5가지 잘 알아두시고요. 자, 요양보호사의 직업성 감염 질환에 해당하는 것은 1. 옴. 자, 4번에 옴 나왔죠? 정답은 1번이고요. 2. 치매 아니고요. 3. 당뇨병 아니죠? 4. 대장암 아니고요. 5. 관절염 아닙니다. 감염 질환은 1번 옴. (7번) 노인이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심혈관계는 혈액, 심장, 혈관으로 구성됩니다. 1. 심장 근육이 탄력성 증가가 아니고 저하지요. 저하. 심장 근육이 탄력성 저하. 2. 최대 심박출량 증가가 아니고 감소되지요. 심박출량이란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량을 말합니다. 최대 심박출량 감소. 3. 심박동수 증가가 아니고 감소되지요. 심장 박동수가 감소되게 됩니다. 4. 체위 변화에 따라 기립성 고혈압 발생. 고혈압이 아니고 저혈압이지요. 체위 변화에 따라 기립성 저혈압 발생. 5.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감소.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감소. (8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중립을 지키곤 한다. 1. 조심성이 증가. 맞죠? 2. 경직성이 증가. 경직성의 증가란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저항한다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 우울증 경향의 증가란 우울증에 빠진 노인은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등의 심리적 증상을 겪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말하죠. 지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4. 내향성의 증가란 청장년기에는 심적 에너지가 바깥 사회생활로 향해 있다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내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내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할 뿐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간다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5.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은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 애착이 강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지문과 관련이 없죠? 따라 정답은 1번 조심성의 증가. 9번 소뇌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 하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빗나가는 증상은 1. 운동실조증 맞습니다. 2. 현기증. 현기증은 눈이 아찔하고 어지러운 기운이 나는 증세를 말합니다. 아니죠? 3. 천명음은 기도가 좁아져서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을 말합니다. 아니죠? 4. 연하곤란이란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을 말합니다. 아니고요. 5. 평형감각장애는 몸이 균형을 유지하는 감각에 장애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아니죠? 따라 정답은 1번 운동실조증. 10번 노인들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되는 것은 노인은 배우자나 친구와 사별하는 경우 막연히 느끼던 죽음이 현실화되면서 심한 허무감, 절망감,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1. 애완견이 죽음 아니죠? 2. 자녀의 출가 아닙니다. 3. 직업이 상실 아니고요. 4. 배우자의 죽음 맞습니다. 5. 유명인의 죽음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4번 배우자의 죽음. 11번 뇌졸중이 증상으로 오른 것은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우는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1. 허리 통증, 잦은 골절, 골다공증이 증상이죠. 골다공증. 2. 좁은 시야, 안구 통증, 녹내장이 증상이죠. 녹내장. 3. 언어장애, 삼킴장애. 삼킴장애는 연하곤란이라고도 합니다. 뇌졸중이 증상이죠. 뇌졸중. 4. 다음증. 다음증은 목이 자주 마르고 물을 자주 마시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체중 감소, 당뇨병의 증상이지요. 당뇨병. 5. 손과 하지의 가려움증, 피부 발적, 피부 건조증을 말하지요. 피부 건조증. 따라서 뇌졸중의 증상은 정답은 3번 언어장애, 삼킴장애. 12번 무표정, 동작이 느려짐, 안정시 떨림 등으로 자주 넘어지거나 균형 감각이 소실되는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은 1. 뇌졸중.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아니고요. 2.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 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아니죠? 3. 루게릭병은 운동신경 세포가 파괴되어 근육이 약해지고 위축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아니고요. 4. 파킨슨 질환은 중추신경계에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로
원인은 불명확하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흔히 무표정, 동작이 느려짐, 안정시 떨림 등으로 자주 넘어지거나 균형 감각이 소실되는 증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5.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이 침착하여 생긴 노인성 신경망과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되면서 결합한 신경섬유 다발로 불리는 비정상 물질이 뇌에 축적되어 세포의 기능이 마비됨으로써 발생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아니죠? 따라의 정답은 4번. 파킨슨 질환. 13번. 녹내장이 증상으로 오른 것은 녹내장은 안압, 즉 눈의 압력이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증상으로는 좁은 시야, 눈 이물감, 뿌옇게 혼탁한 각막, 뿌옇게 혼탁한 각막, 안구 통증 등을 증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 다음증은 당뇨병이 증상이지요. 당뇨병. 2. 좁은 시야는 녹내장이 증상 맞지요? 따라 정답은 2번. 3. 동공이 백색 혼탁, 백내장이 증상입니다. 4.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임, 백내장이 증상이죠. 5. 통증이 없는 흐린 시력, 백내장이 증상입니다. 따라서 3, 4, 5번은 모두 백내장이 증상. 녹내장이 증상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2번. 좁은 시야. 14번. 당뇨병이 증상으로 오른 것은 1. 체중 증가가 아니고 감소지요. 체중 감소. 2. 소식증 아니죠. 다식증은 배가 자주 고프고 많이 먹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3. 질감염의 감소가 아니고 증가지요. 질분비물 및 질감염의 증가. 4. 또렷한 시력 아니죠. 흐릿한 시력. 5. 상처 치유 지연 맞습니다. 당뇨병의 증상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5번. 상처 치유 지연. 15번.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며 인지기능 전반이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은 1. 망상은 치매 대상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증상으로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는 잘못된 고정된 믿음을 말합니다. 아니죠? 2.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뿐만 아니라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며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증상의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이지요. 선망 맞지요? 3. 치매는 정상적이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뇌에 발생한 여러가지 질환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와 관련이 없죠? 4.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5. 우울증. 문제와 관련이 없죠? 따라 정답은 2번. 선망. 16번.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좋은 운동으로 옳은 것은 퇴행성 관절염이란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 즉 물렁뼈가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이 좋겠죠? 수영, 수영 좋고요. 평평한 흙길 걷기, 평평한 흙길 걷기, 그리고 체조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수영 도움이 되지요? 2. 등산, 관절에 부담이 되겠죠? 3. 축구 아니고요. 4. 마라톤 아니고요. 5. 계단을 오르내리면 관절에 부담이 많이 되겠죠? 따라 정답은 1번. 수영. 17번. 대상자의 복약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안형고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는다. 맞습니다. 아랫 눈꺼풀, 하안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형고를 2cm 정도 짜 넣습니다. 2. 안형고는 처음 나오는 것을 손가락에 짜서 발라준다. 아니죠?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린다. 3. 안약은 하부 결막낭 바깥쪽 중앙 지점에 점액한다. 아니죠? 아랫 눈꺼풀, 하안검을 부드럽게 아래로 당겨서 결막낭을 노출하여 아랫 눈꺼풀, 하안검이 중앙이나 외축으로 1 내지 2cm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투여합니다. 4.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냉장 보관한다. 아니죠? 버려야지요.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린다. 5. 귀약 투여 시 뒷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다. 후 하방이 아니고 후 상방입니다. 후 상방. 귀약 투여 시 뒷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안형고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는다. 18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두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방광에 소변이 차지 않도록 하려고. 아니죠? 2.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죠? 3.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아니고요. 4. 연결관이 꺾이지 않도록 하려고. 아니죠? 5. 냄새가 역류하는 것을 막으려고. 냄새가 아니고 소변이 역류하는 것을 막으려고. 따라서 정답은 2번.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1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오를 때 옳은 순서는 계단을 오를 때는 힘이 들기 때문에 건강한 다리 먼저 올라가야죠. 지팡이는 항상 앞이고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서로 올라간다. 건강한 다리는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죠. 오른쪽 다리. 마비된 다리는 반대쪽 다리인 왼쪽 다리죠. 왼쪽 다리. 따라서 옳은 순서는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정답은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0번) 침대에서 떨어져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고정하여 이송할 때 사용하는 것은 1. 보행기 아니죠? 2. 보행벨트 아니고요. 3. 지팡이 아닙니다. 4. 척추 고정판 맞죠? 5. 전동 휠체어 아니고요. 정답은 4번 척추 고정판.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척추 고정판이 있고요. 척추 고정판입니다. 척추 고정판.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놓고 대상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중앙에 놓고 발이고요. 자, 손, 반대쪽 손. 자, 고정을 어디에 하느냐? 무릎, 손목과 엉덩이 그리고 위팔 순서로 고정한 뒤 2인 이상이 힘을 합쳐 들어 올리게 됩니다. 자, 침대에서 떨어져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고정하여 이송할 때 사용하는 것은 정답은 4번 척추 고정판. (21번) 장기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에 꽉 끼는 옷을 입힌다? 아니죠. 몸에 꽉 끼는 옷과 단추 달린 스커트나 바지는 입지 않는다. 2. 침대 시트의 주름을 없앤다. 좋은 방법이죠. 시트에 주름이 있으면 욕창이 더 잘 생기므로 주름을 편다. 3. 뜨거운 물주머니로 찜질한다. 좋지 않은 방법이죠. 뜨거운 물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4. 뼈 돌출 부위를 마사지하면 안 되겠죠?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 마찰을 방지한다. 5. 도넛 모양의 베개로 천골 부위를 받쳐준다. 아닙니다. 천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침대 시트의 주름을 없앤다. (22번) 당뇨병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으로 옳은 것은 당뇨병 환자는 여러가지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해야죠. 따라서 1번 버섯, 3번 양상추를 먹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 해조류나 4번 맑은 채소국을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죠. 5번 달콤한 케이크. 당뇨병 환자는 단순당질, 즉 쉽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설탕이나 엿, 꿀 등 이러한 단순당질이 섭취를 피하고 복합당질,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전분, 식이섬유, 올리고당류 같은 복합당질의 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달콤한 케이크는
단순당질이 음식이지요. 따라서 정답은 5번 달콤한 케이크. (23번) 변비 대상자의 식사 관리로 옳은 것은 1.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된다. 아니죠? 변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변비를 유발한다. 2. 도전 과정을 많이 거친 곡류를 선택한다. 적게 거쳐야지요. 도전 과정을 적게 거친 곡류를 선택한다. 3.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이나 주스 섭취를 권장한다. 바뀌었습니다. 과일 통조림이나 주스 대신 생과일 섭취를 권장한다. 4.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다. 맞죠? 식이섬유는 대변 용적을 크게 하고 장이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배변을 돕기 때문입니다. 5. 해조류, 견과류 섭취를 줄인다. 아니죠? 증가시켜야지요. 해조류, 견과류 섭취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다. (24번) 세탁물을 건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흰색 면직물은 그늘에서 말린다. 그늘 아니고요. 햇볕에서 말린다. 흰색 면직물은 햇볕에 건조하는 것이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2. 합성섬유는 햇볕에 말린다. 아니고요. 그늘에 말린다. 합성섬유 이류, 색상, 무늬가 있는 이류는 햇볕에 말리면 변색될 수 있으므로 그늘에서 말린다. 3. 스웨터는 빨랫줄에 걸쳐 넣는다. 아니죠? 채반 등에 펴서 말려야 합니다. 니트류, 스웨터 등은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채반 등에 펴서 말린다. 4. 니트 종류는 통풍이 되는 곳에서 채반 등에 펴서 말린다. 맞습니다. 5. 청바지는 뒤집어서 말리고 지퍼는 닫아둔다. 지퍼는 열어둬야죠. 청바지류는 주머니 부분이 잘 마르고 색이 바래지 않게 뒤집어서 말려야 합니다. 이때 지퍼는 열어둔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니트 종류는 통풍이 되는 곳에서 채반 등에 펴서 말린다. (25번)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 좋지 않은 방법이죠. 소음이 지나치면 수면방해, 정신적 불안 등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습도는 높을수록 건강에 좋다. 아니죠? 습도는 40에서 60%가 적합합니다. 40에서 60%. 습도가 너무 낮으면 호흡기 점막과 피부를 건조시키고 땀 증발을 가속시켜 오한이 생기고 습도가 너무 높으면 불쾌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3. 야간에 계단, 복도 등의 조명은 꺼둔다. 아니죠? 켜야죠. 켜둔다. 야간에는 화장실, 계단, 복도 등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조명을 켜둔다. 4.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바람직하다. 바뀌었죠?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바람직하다. 5. 환기 시에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환기 시에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한다. (26번) 경청을 방해하는 태도에 해당하는 것은 경청이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1. 대상자와 시선을 맞춘다. 좋은 방법이죠. 2.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좋은 방법이죠.
3.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한다. 좋은 방법입니다. 1번, 2번, 3번은 올바른 경청이 방법이죠. 4. 충분히 듣지 않고 곧바로 조언한다. 경청을 방해하는 태도지요. 대충 미루어 짐작하고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하는 것은 경청을 방해하는 태도입니다. 5. 상대방의 말을 비판적으로 듣지 않도록 한다. 올바른 경청이 방법이지요. 따라서 경청을 방해하는 태도에 해당하는 것은 4번. 충분히 듣지 않고 곧바로 조언한다. (27번) 다음 대화와 관련이 깊은 요양보호사의 의사소통 방법은 대상자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요양보호사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1. 존중하기 아니죠? 2. 요약하기 아닙니다. 3. 공감하기 맞습니다.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이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상자가 너무 아파하는 것을 요양보호사는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라고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공감하기. 4. 나 전달법 아니고요. 5. 덮어주기 아닙니다. 정답은 3번 공감하기. (28번) 다음 중 나 전달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표현으로 옳은 것은 나 전달법이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지문을 보시면 제가 어르신이 집에 가보니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붙어 있었다. 요양보호사는 나 전달법을 활용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상대의 행동이 들어가야 되고요. 나에게 미친 영향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느낌, 그리고 나의 바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1. 식사를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죠? 2. 설거지는 왜 안 하셨어요? 나 전달법이 아니죠? 3. 식사하시고 그릇을 이렇게 놔두시면 안 돼요. 나 전달법이 아닙니다. 4. 식탁 위에 그릇은 언제 치우실 건가요? 나 전달법 아니지요? 5. 식탁 위에 다 드신 그릇을 그대로 두니 대상자의 행동이지요? 행동. 밥풀이 말라붙어 영향이지요? 영향.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나의 느낌이지요? 그러면 나의 바람은 다 잡수신 그릇은 싱크대에 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5번. 식탁 위에 다 드신 그릇을 그대로 두니 밥풀이 말라붙어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나의 바람은 다 잡수신 그릇은 싱크대에 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 (29번) 다음이 의사소통 방법과 관련이 있는 장애는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 제시한다.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시간, 장소, 날짜를 계속 알려준다. 1. 시각장애. 시각장애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형태나 색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각이나 촉각, 후각 등에 의지하여 대상물을 인지합니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 없죠? 2. 이해력 장애. 발생한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 진압력 장애. 시간, 장소, 사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로 치매, 의식장애, 낮은 지능 등이 원인입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죠? 4. 주의력 결핍장애.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을 말합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5. 노인성 난청.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청각 기능이 저하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죠? 지문과 관련이 있는 의사소통 방법의 장애는 3번 진압력 장애. (30번) 텃밭 야채 가꾸기, 신문 보기는 노인이 어떤 여가 활동 유형인가? 1. 소일 활동. 소일 활동에는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 접기, 퍼즐 놀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죠. 2. 운동 활동. 운동 활동에는 체조, 가벼운 산책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3. 사교 오락 활동에는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이 있습니다. 아니죠? 4. 가족 중심 활동에는 가족 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 등이 있습니다. 아니고요. 5. 자기개발 활동에는 책 읽기, 독서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신앙송, 악기 연주, 백일장, 민요교실, 창작 활동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소일 활동. (31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면보고는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니죠? 서면보고는 신속하게 보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서면보고는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신속하게 보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보고는 항상 여유를 갖고 한다. 아니죠? 신속하게 보고한다. 3.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도록 보고한다.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한다. 4. 중요한 사항은 반복해서 보고한다. 아니죠?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 5. 상황이 급할 때는 구두 보고로 한다. 맞습니다. 상황이 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두 보고를 먼저 한 후 서면 보고를 한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상황이 급할 때는 구두 보고로 한다. (32번) 대상자가 원예 치료 프로그램에서 화분이 흙을 먹으려고 할 때 의심되는 증상은 음식물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 넣을 수 있습니다. 1. 대식증. 과식과 체중 조절을 위한 행동이 동반된 섭식 행동이 이상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니죠? 2. 폭식증. 음식을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이 먹는 증세를 말합니다. 아니고요. 3. 이식증.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하는 증상을 말하죠? 맞습니다. 4. 거식증. 비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먹는 것을 거부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5. 편식증. 제 식성에 맞는 음식만 골라 먹는 증세를 말하죠? 따라서 아니고요. 정답은 3번 이식증. (33번)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반말을 사용한다. 아니죠? 반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치매 대상자를 대할 때는 어린 나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으며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2. 함축적 질문을 한다. 아니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 3. 반복하여 말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침해 대상자는 인지기능 저하로 상대방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4. 여러 가지 주제를 동시에 말한다. 아니죠?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한다. 5. 낮은 목소리로 대상자의 속도에 맞춘다. 맞습니다. 목소리는 낮은 음조로 천천히 차분히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그때마다 대상자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낮은 목소리로 대상자의 속도에 맞춘다. (34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징후로 옳은 것은 1. 항문이 닫힌다. 아니죠?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하게 되며 항문이 열린다. 2. 혈압이 올라간다. 아닙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진다. 3. 체온이 올라간다. 아니죠? 대상자의 손, 발부터 시작해서 팔, 다리로 점차 싸늘해진다. 4. 피부색이 붉어진다. 아니죠? 피부색이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한다. 5.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35번) 대상자가 뜨거운 물컵을 만져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 찬물에 담근다. 맞습니다. 화상을 입은 즉시 화상 부위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 화상면이 확대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줘야 합니다. 2. 참기름을 바른다. 참기름 아니죠? 3. 얼음으로 세게 문지른다. 세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4. 된장을 바르고 물수건으로 감싼다. 된장 아니죠? 간장, 기름, 된장, 핸드크림, 치약 등을 바르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절대로 바르면 안 된다. 5. 손가락에 수돗물을 세게 틀어놓는다. 아니죠?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무리 압력으로 인해 화상 입은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삼간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찬물에 담근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필기시험은 14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지금까지 24개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8월 7일 36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전까지 완벽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답만 외우지 마시고 오답에 대한 해설을 자세히 해드렸으니까 꼼꼼히 공부하세요. 모두 합격하시길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6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실전 모의고사 4탄 실기시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